안녕하십니까, 변쌤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이죠. 올해 대학별 인문논술 특징, 이제 중앙대부터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자, 수능 다음 주죠. 수능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고, 자, 논술 70에 교과 20, 그 다음에 출결 10인데, 자, 출결 같은 경우에는 무단결석, 미인정 결석 일수가 7일까지 괜찮습니다. 예, 7일까지 7.5점을 주기 때문에 괜찮고, 교과가 20%에서 좀 들어가는데, 얘네가 그런데 참 웃긴 게, 국수, 영사, 과 이 5개 열 중에 상위 5개 과목만 넣습니다. 정말 별로 안 들어가죠. 그리고 7등급까지 9.6을 주기 때문에 내가 아예 응시만 안 한 학생이 아닌 경우에 내가 그래도 7등급은 나온다 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문이과 통합 478명을 뽑는데, 자, 얘네도 똑같이 3합6이죠. 그런데 올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영어를 2등급도 1등급으로 쳐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영어를 90점 이상 맞아도 8점 이상 맞으면 그냥 2등급인데 이걸 1등급으로 쳐줘서 나머지 국, 수, 탐구 한 과목 중에 뭐 하나 3이 있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2.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도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작년에 어떻게 나왔느냐 보시면, 작년보다 중앙대는 올해 모의 논술을 이미 실행을 했고 문제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똑같아요. 지금 중앙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문제, 인문사회 계열 문제 1번. 이 네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거짓된 언행을 하는 이유, 요거 하나랑 이러한 거짓된 언행으로 인해 초래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요거, 그죠? 이거 두 개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유와 결과가 네 제시문이 모두 달라요. 네 제시문에서 이거 두 개를 1대1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비교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론과 결론을 쓰셔야 돼요. 그걸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연습을 하면 돼요. 어차피 만약에 너희들 이 학교에 지원한 다음에 이거 어차피 수능 다음 주라서 뭐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 월화수목금 뭐 할 거예요? 이거 이 학기 연습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충분히 이거 쓰는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보세요. 뭐 라의 모임 참석자들이 채식주의자인 아내, 딱 봐도 어때요? 문학작품이죠. 중앙대는 성균관대와는 다르게 정말 문학 제시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학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독해가 잘 된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비교적 글자 수가 길지 않은 편이에요. 이 글자를 허용하는 폭이 굉장히 적어요. 550에서 700, 570, 550에서 570, 그 다음에 330에서 350. 그런데 해야 될 제시문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 유형이 많이 나오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 제시문,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진 틀에 따라서 글 쓰는 게 좀 연습이 된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죠. 저는 중앙대, 왜냐면 중앙대가 논술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확실히 좀 많이 뽑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간호학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 있는 학과잖아요. 이게 별로 이제 많이 뽑지 않는 대학이니까. 그 다음에 뭐 심리학과도 있고. 좀 많이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올해 모의의 경영 경제 계열은 문제 1, 2번이 인문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실제 1, 2번이 아까 인문 계열에서 풀었던 1대1 대 1대1이나 가이드라인 유형이나 똑같은데, 자, 다만 3번에서 수리 논술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수리 논술은 뭐죠? 확률 구하는 거였어요. 중앙대는 수리 논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난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진짜 중앙대 난 경영계열 가고 싶은데 중앙대 경영 못 쓰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정말 경영계열 쓰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나오는 게 뭐 기대값 혹은 뭐 확률에서 나오는 정도고,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중앙대 경영경제를 수리논술 때문에 내가 지원을 못하겠다? 좀 이러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중앙대 정도 등급을 맞추는 학생이라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이화여대입니다. 자, 이화여대도 수능 다음 주에 시험을 보죠. 자, 인문과 스크랜튼 학부로 나뉘는데, 여기가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 내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랑 이제 경희대가 그렇거든요. 논술 100으로 뽑습니다. 원래 이화여대랑 경희대가 되게 그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좀 좌우되고 이런 경향이 강했는데, 두 대학 모두 논술 100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학들이 이제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잘 좀 안 보는 경향이 생겼다. 이건 좀 특징이긴 해요. 알아두시고,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그냥 3합 6이고 얘네는 3합 5예요. 그런데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3합 5긴 하지만 경쟁률이 좀 센 편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당연히 등급이 하나 더 높다 보니까, 그죠? 이건 뭐 본인이 감안해서, 왜냐면 실제 경쟁률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한번 뭐 이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지원해 봐도 되겠죠. 자, 여기는 인문 1과 인문 2가 좀 다른데, 인문 1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예 보세요.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서든이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비물질화를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이 영어 제시문을 아예 요약해서 해봐라. 그러니까 아예 영어를 독해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관점에서 다의 성과학에 대한 논증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 영어 제시문이 해석이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라의 관점과 제시문 마의 엇박자들이 여기서 많이 들었죠. 그 음치 해가지고 뭐 공연하다가 딱이 맞고 이러네. 그 다음에 공연 기획 의도를 각각 설명하고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라. 그 다음에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 나타난 삶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라. 문제 어때요? 문제가 평이하죠. 평이한데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학교도 성균관대와 같이 줄글로 나와요. 줄글로 나오는데 성균관대처럼 어떤 글자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분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량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줄글이긴 하지만. 좀 다르죠? 성균관대 같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인문2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문항마다 세부 문항들이 있는데, 여기 문항 2에 도표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사실 다른 건 다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항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답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가장 큰 변별성은 수리 개념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아예 수리 논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분명히 수학적 개념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자급자족 정책 하에서 A국의 밀가루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시오. 어쨌든 구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읽으면 모를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더구나 이게 여대고 하니까 여학생들이 좀 수학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이런 수학적 개념만 조금 잘 갖춰 있다고 한다면, 왜냐면 확실히 경쟁률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경희대입니다. 경희대가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자세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얘네가 이번에 올해 모집 요강을 이렇게 냈기 때문이에요. 자, 논술 1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인문사회 이제 이과까지 모두 해서 483명을 뽑는데, 자, 여기는 이제 2합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대학 레벨에 비해서 다른 대학에 비해 좀 최저가 낮은 편이죠. 2합 5니까. 그 다음에 한국사 5등급이고 한데, 자, 굳이 수학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다 써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 때문이에요. 원래 지리, 간호, 건축이나 한의의 사회계열에서도 논술로 뽑기는 하는데, 여기에 자꾸 작년까지 어떤 애들이 오냐면 이과 애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리나 뭐 간호나 건축이나 모두, 그 다음에 한의는 더더욱 그렇고 자꾸 이과 애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네 개 학과는 수학을 확통밖에 못 넣어요. 이렇게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국수 0사탐 해가지고 삼합 4를 맞출 수 있다. 굉장히 상위권인 거잖아요. 그죠? 삼합 4. 그러면 올해는 한예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논술을 좀 꾸준히 진행해 왔다, 좀 준비해 왔다 한 학생들은. 그죠? 왜냐면 올해는 어쨌든 이과 애들은 시험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경쟁률이 터지는 대학이긴 한데, 학과긴 한데, 근데 좀 그래도 작년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입문으로 이제 건축 가는 건데, 이 건축이 뭐죠? 수험캠에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드네요. 어쨌든 이렇다는 거. 다음에 자, 국제 캠퍼스의 체육. 그러니까 체육적 전공자 학생들이 논술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유일하진 않죠. 어디가 있냐면 외대 글로벌 캠퍼스에서도 체육과 관련된 학과가 몇 개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근데 올해 좀 많이 줄었어요. 골프산업학과나 태권도학과가 논술을 폐지하는 바람에 여기 사회체육학과랑 스포츠의학인가? 뭐 그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국어랑 영어 둘 중에 하나 이상 3등급이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체육 쪽을 좀 가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좀 관심이 있다는 학생들은 그래도 이게 체육 쪽 준비하는 애들이 시험 보는 것이니까 그죠? 내가 좀 준비를 좀 한 학생들은 좀 유리할 수도 있겠죠.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논술 보는 날짜는 그죠? 이렇게 인문사회가 보통 18일 날 보고, 그 다음에 이쪽 사회계열 학생들이 19일 날 보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경희대는 논술을 보는 모든 대학들 중에 문제가 가장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냥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 그죠? 이 시각에서 얘도 평가하고 평가하시오. 이걸로 이 글자 수. 자, 라부터 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 자, 그러니까 두 부류니까 2대 2로 묶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비교죠. 이런 문제는 다 비교입니다. 비교한 다음에 한 입장을 선택해서 요약하고, 내가 이제 선택한 입장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실은 이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시문 도피가 정말 중요해요. 인문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근데 또 글자 수가 그렇게 짧지는 않은데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입장이면 입장 두 제시문을 요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편 입장, 그 나머지 두 제시문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제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그 논술 보는 대학들 중에 논제 자체는 가장 단순해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겠어요? 제시문이겠죠. 좀 그런 것들은 있어요. 자, 그리고 사회계열에서는 자,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한 걸 보겠습니다. 뭐냐면 1번 문제 가부터 봐. 가나, 다라, 마바 6개 제시문을 유사한 관점을 지닌 바니까 3대 3이겠죠. 여기는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이유를 쓰고 그 관점에서 사아자를 평가하시오. 제시문 너무 많은데요? 그죠? 근데 이제 글자 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글자 수도 그렇게 길지 않고 한데, 그러니까 경희대 사회계열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수리논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경희대 수리논술도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수리논술을 못해서 지원을 꺼리거나 할 필요는 없다. 어느 학교? 중앙대랑 경희대는 중앙대 경영경제계열이랑, 그러니까 거기 광고 홍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경희대 사회계열은 수리논술 때문에 지원을 뭐 이렇게 막 고민하거나 그러시는 마라. 아까 얘기했죠. 여기 1차 함수 구하기였고, 자, 오전에는 선거 참여율과 행복지수에 관계해가지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린 후에 좌표 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행복지수 값을 구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외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대는 수능 본 다음 주죠. 그래서 25, 26으로 나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LD, LT가 이게 뭐 외교관 만들고 국제통상과 만들고 뭐 이런 학과잖아요. 얘네가 25일이라면 사회계열이 25일이고 26일은 아마 인문계열, 어문계열일 거예요. 뭐
한국 외대니까 그 외국어 각각의 언어들 있는 거 아시죠? 걔네가 26일 날 보고 사회나 경영 경제 계열은 25일 날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자, 논술 80에 교과 20인데 제가 봤을 때는 7등급까지 지원해도 됩니다. 어차피 교과니까 뭐 출결 안 들어가죠. 근데 8등급부터는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해 보세요. 이게 어쨌든 20%니까 20점 만점이면 18점, 16점이겠죠? 될까? 8등급도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7등급까지는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2합 4입니다. 그 다음에 LD/LT는 2합 3이죠. 1, 2가 필요합니다. 두 과목.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어쨌든 외교관을 꿈꾸거나 혹은 뭐 국제통상과 같은 것들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이렇게 인원이 있고, 자, 외대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글자 수가 400자, 450자, 500자, 그죠? 합쳐봤자 950자에 500자, 1450자네요. 그죠? 이게 90분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분류하고 요약하는 거. 지금 분류 요약 벌써 이제 지금 세 대학이 나오고 있죠. 어디였죠? 아까 성균관대, 그다음에 경희대, 그다음에 여기 외대. 그죠? 그러니까 이 분류하고 요약하는 거 자꾸 연습하시면 이런 세 대학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비교라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도 비교평가인데, 자, 얘네의 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외대하면 외대니까 영어제시문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사회계열은 영어제시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3번 문제에서 도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표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뭐 사회계 2도 마찬가지죠. 얘네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도표가 나옵니다. 얘네 이제 분류하고 요약하는 거, 그치? 비교평가하는 거 똑같죠? 도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문계는 그러니까 언어 쪽, 그건 뭐가 나오겠어요? 영어 제시문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는 문제 3번에서 영어 제시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인문계 2 같은 경우에는 문제 2번에서 영어 제시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이 쓰이는 위치는 다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문 쪽은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사회, 경영, 경제 쪽은 도표가 나온다. 영어 제시문이 안 나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뭐랄까 지금 이 오늘 알아본 대학들 중에 논술 난이도 자체는 좀 가장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좀 이런 유형들에 자신 있게 준비가 되고 혹은 논술을 오래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연습을 내가 그래도 꾸준히 할 자신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왜냐면 여기가 어차피 수능 다음 주에 시험 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여기 지원하는 거 괜찮죠. 그리고 2합 4니까 경희대보다도 오히려 최저는 높거든요. 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2합 4가 자신 있는 학생들 한번 여기 준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